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강릉 펜션 가스 질식 사고 이후 일주일 만에 충청북도가 전문가 합동 안전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는 보이지도 않았고 점검 대상도 오락가락입니다. 지난 주말 청주에서 아파트 화재가 발생해 별다른 피해 없이 진화됐는데 충청북도가 보낸 긴급 재난 문자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와 최소한의 협의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서 예방보다는 혼란만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하기 좋은 기업환경 우수지역을 평가해서 발표했습니다. 충북은 영동군이 20위, 충주시가 21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충북예술고등학교에 기숙사와 강당 등이 신축될 전망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공식 답변 기준에는 모자라지만 청원광장 1호에 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CJB 뉴스 시작합니다. 고등학생 3명의 목숨을 앗아간 강릉 펜션 사고 이후 충청북도가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전문가 합동 안전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는 보이지도 않았고 안전점검 대상도 오락가락이었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주시 미원면의 한 펜션. 청주시 긴급 안전점검반이 가스보일러의 연통과 급기관을 이리저리 살핍니다. 하지만 보일러 전문가가 없다 보니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충청북도가 긴급 안전점검에 투입하겠다던 전문가들은 아직 배정되지도 않은 겁니다. 가스 전문 지식이 없잖아 우리가. 이제 합동점검 일정을 지금 조율을 하고 있거든요. 소방은요? 소방서는 거기는 이제 자기들 자체적으로 자기들 기준에 맞는 시설 다니기도 시간이 모자라다. 충청북도는 오늘부터 한 달간 전문가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농어촌 민박과 호텔, 콘도, 자연휴양림 등 도내 2,440개 숙박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오늘부터 계획을 세우신다고요? 그럼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나가시게 되나요? 지금 짜고 있는 거라 확실히 언제부터라고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안전점검 대상도 오락가락입니다. 여기는 호텔 쪽이시잖아요. 아니 호텔도 제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해요? 아마 안전관리과에서 할 거지. 아니면 호텔은 이번에 전문 대상이 아니라는데. 강릉 펜션 사고를 거울 삼아 도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약속한 긴급 안전 진단. 하지만 이 역시도 생색내기 정책 홍보에만 그치면서 예고된 인재에 대한 우려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네, 지난 주말 청주에서 아파트 화재가 발생해 별다른 피해 없이 진화됐는데 충청북도가 보낸 긴급 재난 문자가 오히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재난 문자 발송 업무가 행정안전부에서 충청북도로 이관된 뒤에 발송한 첫 재난 문자였는데 피해 예방보다는 오히려 혼란만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구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5시 41분 청주 시민 80만 명에게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청주시 용암동의 한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다며 아파트 주민은 신속히 대피하라는 겁니다. 문자는 SNS 등을 통해 급속히 퍼져 인터넷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 1위에 올랐고 한범덕 시장까지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때마침 제천화재 참사 1주기에 대형 화재로 오인한 시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사람이 많이 죽지 않았나? 너무 이제 재난적인 피해가 너무 심하지 않았나? 걱정 많이 했지. 문제는 충청북도가 문자를 발송한 시각. 5시 41분 80만 명에게 일시에 문자를 보냈는데 2분 전인 5시 39분 불은 이미 완전 진화됐습니다. 결국 불이 꺼진 뒤에 대피 문자를 발송한 겁니다. 인명피해도 없고 별거 없는데 도청에서 문자가 잘못 간 것 같고요. 네, 19분에 신고 들어와서 39분에 완성됐어요. 소방본부와 최소한의 협의도 없었던 겁니다. 또 문자엔 화재 규모나 현장 상황, 적절한 대피 요령도 없었습니다. 충청북도는 상황실 영상을 모니터링하던 직원 2명이 연기가 나는 걸 보고 문자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화재 같은 다중 집합시설은 임의로 판단해 문자를 보낼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전철을 밟지 말기 위해서라도 상황실하고 꼭 통화를 한번 해보자. 한 번이라도.
일부에서는 선제적 대응에 의미를 두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부정확한 재난문자 남발이 자칫 양치기 소년이 될 수도 있는 만큼 보다 정교한 재난문자 안내 시스템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네, 오늘 청주의 한 신축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중학교와 인접한 곳이어서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정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까만 연기가 하늘로 솟구쳐 오릅니다. 건물은 물론 100여 미터 높이의 타워 크레인까지 모두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쯤 청주의 한 오피스텔 건축 현장에서 불이 난 겁니다. 새까만 연기가 하늘을 뒤엎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 와보니까 막 불이 나고 새까맣게 끄시려고. 불이 난 건물은 학교와 바로 인접한 곳이어서 자칫 대형 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차 24대가 출동해 20여 분 만에 진화했지만 수업 중이던 학생 400여 명이 운동장으로 긴급 대피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현장 작업자와 인근 주민들도 빠르게 대피하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작업 도중 불똥이 가연성 자재에 옮겨 붙으면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작업 흔적은 있어요. 근데 그 시점에 작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더 추가 조사를 해야죠. 특히 해당 건물엔 각종 가연성 자재들이 좁은 공간에 모여 있어 화재의 위험이 더욱 컸습니다. 장소가 협소하니까 어쩔 수가 없지. 어떤 대처 방법이 없어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는 한편 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하기 좋은 기업환경 우수 지역을 평가해 발표했습니다. 전국 22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8,800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먼저 기업 체감도는 지자체 행정 시스템이나 공무원의 행태, 제도의 합리성 등에 관한 기업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전남 여수시가 종합 1위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184위였던 세종시가 올해는 2위로 수직 상승한 게 눈에 띄고요. 충북은 영동군이 20위, 충주시가 21위에 오른 게 가장 높은 것입니다. 전남 여수시의 1위 비결을 살펴보면 여수 국가산업단지를 넓혀 2조 6천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고요. 5천 건이 넘는 복합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또 규제를 풀어 여수 챌린지 파크를 유치하는 등 굵직한 성과를 냈습니다. 다음으로는 경제활동 친화성 부분인데요. 이건 공장 설립이나 부담금, 지방 세정 등에 관한 지자체 조례와 제도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종합 1위는 경기도 남양주시가 차지했고 증평군이 4위, 충주시가 6위에 올랐습니다. 남양주시는 융합제품 인증 기준을 마련해 기업의 판로를 열어주었고 산업단지 입주 가능 업종을 확대했으며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 게 높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그동안 충북 지자체들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는데요. 계속해서 성과와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충북에서 가장 높은 순위에 오른 지자체는 경제활동 친화성 부문에서 종합 4위에 오른 증평군입니다. 물류창고 거리 제한과 주차장 기준을 완화하는 등 세세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기업인 협의할 때 그 기업 경제과에서 나와가지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또 최대한 그것을 반영해서 처리를 해주려고 하고 그래서 아마 군하고 기업들하고는 그런 그 애로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증평군은 10가지 평가 지표 가운데 유통 물류와 환경 규제, 지방 세정에서 100점 만점을 받았습니다. 기업 활동에 유리한 측면에서 저희가 지역 기업의 애로도 조사하고 그거를 조례 개정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충주시는 역시 경제활동 친화성 부문에서 종합 6위에 올랐습니다. 용도 지역 내에서 일부 건축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한 게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계획관리 지역 내에서의 건축이 제한되었던 소규모의 제조업소나 수리점 등이 건축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던 점들이 상위 50위 안에 충북은 경제활동 친화성 부문에서는 7개 시군이 포함된 반면 기업 체감도 부문에선 3개 시군만 이름을 올렸습니다.
제도 개선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적인 제도 운영과 공무원의 업무 적극성 측면에선 여전히 미흡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CJB 뉴스 조상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각종 시설이 낡고 오래된 충북예술고등학교에 기숙사와 강당 등이 신축될 전망입니다. 충북교육청이 공식 답변 기준에는 모자라지만 청원광장 1호에 답했습니다. 최윤광 기자입니다. 지난 1998년 충북 공고 부지로 이전해 20년째 더부살이 중인 충북예술고. 학교 재이전이 검토되는 사이 투자가 중단되면서 시설은 낡고 부족해졌습니다. 체육과 야외 활동은 공고 운동장 귀퉁이나 주차장에서 해야 하고 창문도 열기 힘든 반지하에서는 전공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소실이 반지하에 위치한 거잖아요. 일단 흙가루가 난리잖아요. 그럼 이제 기관지 질환 같은 게 있는 친구들이 많이 고생하는 걸 보고 특히 기숙사가 없어 자취나 장거리 통학을 해야 하다 보니 우수 학생 유출로 인한 미달 사태도 빚고 있습니다. 이제 자취를 하게 되면 부모님이 경제적인 부담도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더 들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밥 같은 경우에도 혼자 해먹기 좀 많이 부담스러워서 충북교육청이 기숙사를 지어달라는 청원 1호에 답했습니다. 한 달 안에 3,000명에는 한참 모자라지만 2달 전 개설된 청원광장 1호라는 상징성을 고려했습니다. 오는 29일 충북 공고 총동문회에 동의 등을 거쳐 공고 운동장 일부에 기숙사와 다목적 강당, 급식실, 공연장 등을 신축하기로 했습니다. 1호 안건으로서의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또 시급한 현안 사업이기 때문에 답변해 드리는 게 도민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 한편 충북교육청은 청원 광장 활성화를 위해 공식 답변 기준이 되는 공감 인원수를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청주시 의회가 시내버스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과 관련해 우진교통과 노조는 성명을 내고 청주 시민과 버스 노동자를 볼모로 공무원을 길들이는 갑질 정치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들은 보조금을 복원하지 않을 때는 청주청원 요금 단일화와 무료 환승제가 자동 폐기돼 시민들은 교통 대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제천시의회가 논의 중인 의정비 24% 인상안에 대해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제천환경운동연합 등은 성명을 통해 도내 지방의회 중 가장 큰 인상폭을 논의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묻지도 않았다며 여론조사 등 객관적인 수렴 절차를 모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지난주 열린 공청회에는 대부분 의정비 인상 찬성 측만 참여하는 등 형식적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CJB의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주식회사 태우에서 500만 원, 주식회사 태인 김재덕 사장 외 임직원 일동이 450만 원의 성금을 기탁했습니다. 청주 세원 3차 가경골 아파트에서 120만 원, 청주 용암 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100만 원, 청주 남성합창단에서 40만 원, 청주 가경 대원 아파트에서 3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청주 사창동 웰빙찬, 청주 우리신협, 청주 산남동 자원봉사대, 제천 덕동리 마을회에서 각각 10만 원의 정성을 모아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CJB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충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을, 적십자사 충북도지사와 희망 나눔 적십자 모금 캠페인을 새해 1월 말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실 분들은 CJB를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농협 또는 신한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2021학년도 충주시 고교 평준화 도입을 추진합니다. 도교육청은 평준화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충북대 한국지방교육연구소에 연구 용역을 의뢰하고 다음 달 공청회와 여론조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고교 입학 전형을 바꾸려면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의 여론조사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도의회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장선배 충청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청주 상당지역위원회 소속 지방의원들이 청주 시내 일원에서 구세금 모금 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의원들은 구세군 복장을 입고 청주 성안길과 육거리 시장에서 이틀 동안 시민들을 대상으로 모금 활동을 벌였습니다. 오늘 오전 3시쯤 영동군 추풍령면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추풍령 휴게소 인근에서 52살 김모 씨가 몰던 25톤 화물차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5,8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차량 엔진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13일에 실시되는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서 조합원에게 멸치 세트 등을 제공한 혐의로 현직 농협조합장과 같은 조합의 지점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된 농협조합장은 올해 설과 추석 명절 무렵 조합원 2명에게 멸치 세트 등을 직접 제공한 혐의로, 지점장은 조합원 7명을 호별 방문해서 조합장을 위한 선거운동 발언을 하면서 멸치 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음성군이 찬반 논란이 일었던 복합발전소 건설 사업을 추진합니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오늘 환경 피해가 적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복합발전소 검증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주민 반발에 대해서는 발전소 건설에 따른 지방세 등 수입을 인접 지역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월 행정조직 개편 과정에서 갈등을 빚었던 보훈군과 의회가 행정소식지 발행을 두고 다시 대립하고 있습니다. 보훈군은 지난 18일 의회가 편집의 공정성 등을 문제 삼아서 대추 고을 소식지 발행 비용 9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자 군 간부 20여 명이 소식지 발행을 촉구하는 국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네, 12월 24일 성탄 전야에 보내드린 CJB 8시 뉴스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